주식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50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온 탓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2% 넘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시장 속에서 그나마 일부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인은 좀 시장을 그래도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6월 들어서 우리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와 주면서 상반기에 유종의 미는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이유, 특히나 SK하이닉스 지금 빨간불 홀로 켜고 있는 모습인데 1.6% 급등 중이죠. 간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죠. 시간외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오르다가 또 강보합권으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에 따라서 모든 반도체주가 오르고 있진 않은데 그나마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주들도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 전고체 관련된 2차 전지 기업인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종목이 30%가 넘게 급등이 나왔죠. 그 여파로 오늘 전고체 관련주라든지 일부 2차 전지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일부 종목들로만 쏠리는 모습이고 모든 2차 전지주가 또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하루쯤은 좀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혹은 오히려 유망한 종목들 오늘장 조정에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가 있진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쪽집게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쪽집게 종목은요.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생방송 중에만 잠깐 동안 열어드리고 있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사진 찍을 때처럼 가깝게 비추시면요. 저희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오늘의 종목, 방송 중에는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통신망에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더 많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직접 공부도 해보시면서 수익도 내보시는 기분 좋은 그런 경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종목들을 더 적게 보여드렸었는데 수익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 4월 초에 보여드렸던 종목들까지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어서 좀 많이 오늘 수익률 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는 반도체 관련주 한미반도체를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8.6%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도 갭상승 출발을 했고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11%가 넘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눌리면서 지금 현재 상승폭은 5% 정도로 둔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과거에 정말 HBM 관련 대장주로 활약을 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가 훌쩍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같은 날 지난주에 두 가지 종목 공략해드렸죠. 컴투스 홀딩스를 공략해드렸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많이 공략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이 종목은 한 주 동안 17% 급등이 나왔네요. 오늘 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을 키우면서 일부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도 좀 크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은행 측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리스크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은 시장에서 더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은 미국이라도 혹은 우리나라도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제화에 앞으로 계속해서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적인 급락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2주 전에 공략해드렸던 라온피플이라는 종목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AI 관련 대장주로 소개해드렸고 이 종목은 약수익이지만 6% 정도 수익을 일주일 동안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성파워텍 원전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렸고 5월 22일 방송 이후 한 달 동안 25.7% 수익을 달성했네요. 다음으로는 역시 AI 관련주 저희가 자주 공략해드렸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5월 8일에 소개해드렸고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달 종목들은 사실 뺐어도 됐는데 수익이 너무나도 잘 나고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추가로 넣어봤는데 방산 관련주 저희가 풍산을 소개를 해드렸던 게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풍산의 주가가 173%나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정말 원전 관련주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잠시 후에 차트로도 보여드리겠지만 타점이 또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5%까지 수익을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낮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그 한 3거래일 동안 횡보를 하는 듯 싶더니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갭상승이 어제 한 번 나와줬고 오늘 장에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일단은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고 마이크론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오늘 장에 29만 원 위로 올라섰고요. 한미반도체도 따라 올라가겠죠. 저희가 미리미리 공략해드렸고 일단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 정도의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잠시 후에 오치열 전문가님께 여쭤볼 테니 계속해서 시청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같은 날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해드렸던 컴투스 홀딩스는 일주일 만에 17% 급등.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좀 시원하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2거래일 만에 17%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오늘 장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다음으로는 방산 관련주인 휴니드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게 바로 이 연두색 동그라미 친 날이었는데 이후에 살짝 횡보하다가 이렇게 한 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 종목은 6월 13일에 14% 급등과 동시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수익은 35% 달성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AI 관련주 이스트소프트 공략해드린 이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6월 18일에 11%가 급등이 나와줬고 꾸준히 상승을 지속해주면서 지금 현재까지 상승 고가 기준으로 24%가 넘게 달성했던 종목이었고요. 방산 관련주인 풍산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방산주가 다 잘 갈 때 반응이 전혀 없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빠르게 공략을 했던 걸까요? 4월 17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잠잠하다가
정말 상승의 힘을 모으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빵 터지면서 역사적 신고가 지금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죠. 저희 방송 당시에 53,000원이던 주가가 지금 현재 15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일단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두 자릿수 때 훌쩍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풍사는 4월 17일 방송 이후에 173% 달성을 했던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4월 10일 생방송 공략을 해드렸죠. 이 당시에만 해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선도 이어지기 한 2달이나 전이었고요. 굉장히 오르는 종목만 오르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원전 관련주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당시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조선, 방산 관련주 뒤에 이어서 원전 관련주를 저희가 정말 정확한 타점에 공략을 해드렸고 이날 방송이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최근 저점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청만 해주셨어도 이렇게 200%가 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호재는 남아있지만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일단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폐기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급등했을 때 말고 조정 시에 매수해보면 어떨까라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만한 이슈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이슈 4가지 보면요. 미국과 일본이 이번 주말에 관세 협상을 다시 한번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이 벌써 7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관세 협상이 좀 더딘 모습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벌써 7번째. 이번 협상에서도 역시나 자동차 관련된 품목 관세 완화해달라라는 부분이 일본 측에서 가장 강력한 의견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간밤에 엔비디아의 jensen CEO가 로봇과 자율주행차 부분을 언급하면서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또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주목이 많이 됐었죠.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최근에 우리 자율주행 시장 뛰어들겠다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부각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테슬라 로봇택시도 공개가 됐고요. 아마존도 로봇택시 곧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아직 많이 못 오른 종목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DP 5% 국방비를 이제 GDP 5% 수준으로 올리는 부분으로 나토와 협상을 이뤘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죠.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너네도 GDP 대비 5%까지 국방비 늘려라 라고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회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관세 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 그래도 아직 중동 정쟁은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길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이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벤처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1.3조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테마성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소식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일단은 2분기에는 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고 HBM3E의 비중을 80%까지 늘림으로써 매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니 SK하이닉스 주가도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지역 화폐가 발행이 되죠. 아이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카카오페이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한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카카오페이 관련해서도 또 작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짚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도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살짝 반등을 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연간 0.75명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4월 대비해서 8%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디 이런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장에서 에르코스라는 저출생 관련주가 좀 장중에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뭐 최근 들어서 저출생 관련주가 반응이 시원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언제든지 주목받을 수 있는 저출생 관련 섹터들이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던 오치열 전문가님 모시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주식대학 방송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쪽집게 종목 2가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학의 오치열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으나 네. 조정을 받는지 힘이 없습니다. 없는 모습이고 네, 하루쯤은 또 조정도 받아야죠. 네, 뭐 한 2% 조정이 아프긴 하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정도 한 1~2% 정도의 변동성을 아래로 내리 꽂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내 그 거래대금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40조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40조 원을 꾸준하게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한 번씩 눌려줘야 그래야 그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뭐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지만 네.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미군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아주 박터지게 지금 뭐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휴전을 한다 어쩐다 해도 네. 다음날 또 미사일 던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저기 동해상에는 일본에 대한 그 불안감, 이 일본이 뭐 언제 뭐 그 난카이 대지진이 온다, 뭐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7월 5일, 뭐 7월 초, 중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그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당연히 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남부 지역 그 전라도, 경상도 이쪽 지역에서는 타격이 같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데 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네. 지진 관련주로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시장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T이신가요?
저 완전 F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저 완전 F인데 네. 일할 때 T로 바뀌어요. 그래요. 네, 일할 때 T로 바뀝니다. 굉장히 티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사실 주식은 가끔씩은 또 감정적인 매매도 굉장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어떨 때는 또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진이 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겠지만 또 실제로 오지 않아도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님이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7월쯤 해가지고 또 지진 관련된 이슈가 지금 약간은 우려감이 남아 있는데 지진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다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좀 약간 다른 소소한 테마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팍스 통신망에서 여러분들께 더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통신망 입장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문이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 꼭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셔서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쪽집게 종목 2가지 그리고 더 많은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더 들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은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더 혹시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네. 연초 한 4월 이때쯤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쵸.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정도의 조정이라면 괜찮다. 이 정도는 뭐 글로벌적인 악재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조금 떨어진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봤을 때 3,100까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에서 지금 한 3,000 초반까지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와주면은 3,300까지 저는 금방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3,300까지 금방 간다. 금방이 언젠가요? 자,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걸 알면 참 좋겠지만 한 네. 7월 중으로 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10%만 올라가면 됩니다. 와. 지금 한 30% 올라갔어요. 한 2달 새에. 와,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새에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3,3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3,100포인트를 정말 빠르게 달성을 했는데 오늘 장에는 2%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너무 빠르게 크게 올라온 만큼 이전에는 2% 조정이면은 굉장히 우울한 하루였지만 오늘 장 2% 조정은 그간 상승에 따라서 건강한 조정처럼 보이는 듯 싶습니다. 일단은 7월 중으로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 더 올라서 3,300까지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시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 시장 속에서 오르는 종목은 오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계속해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세 자릿수대를 돌파한 종목이 지금 최근 2달 안에 2가지 종목이나 있습니다. 풍산이 170%, 두산에너빌리티가 225% 수익 중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4월 중순쯤에 공략했기 때문에 이제는 벌써 수익 창출하셨어야 됐고요.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살짝 AS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무슨 종목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2가지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미반도체도 일주일 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컴투스 홀딩스도 벌써 일주일에 17% 달성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이 납니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또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쪽 해가지고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도 거래 정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긍정적입니다. 그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리를 또 준 거잖아요. 자리를 또 줬기 때문에 만약에 못 들어간 분들이 계시면은 다시 재지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자리를 안 줍니다. 혼자 천천히 계속 가요. 왜냐면 네. 그리고 또 시가총액 자체가 한 7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천천히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잡기가 애매해요. 이게 한 8, 9% 올라갔다고 잡아야겠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알아서 스근하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완전 저점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괜찮긴 하다. 제가 봤을 때 한미 반도체는 나중에 한미 반도체 포럼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시 한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 포럼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관련주로 네.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애초에 미국 쪽이라든지 전 세계에다가 시장 점유율 한 80~90% 정도 됩니다. 와. TC 본더라든지 뭐 할 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EMI 실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련해가지고 일부 공략으로도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네. 관련주로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컴투스 홀딩스는 이 차트가 어제 차트죠. 어제 네네. 차트 한번 쭉 내려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큰 슈팅 가지고 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만약에 아직도 진입을 안 하셨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린다. 여기 QR코드 카메라 딱 갖다 대시고 찍으면은 저랑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오늘 일부 강의 종목 섹터가 네. 제가 방금도 그 상승률 수익률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련주로서 제가 또 가지고 온 게 스테이블 코인은 상승률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강 강의 섹터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앵커님은 요새 스테이블 코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렇게 급락할 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막상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으면 또 잡기가 또 부담스럽거든요. 무섭죠. 네. 무섭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니까요. 라는 마음이고 네. 올라가고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다. 네. 약간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우리나라 그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쵸.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섹터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뭐 그 경고도 받고 정지도 받고 하다 보면서 약간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있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상승 나온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그렇고 뭐 신풍도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오를 때도 그렇고 안 멈춥니다. 이게 멈춰도 잠깐 살짝 기울고 다시 올라가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또 그 전에 혼자 뜨는 거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양자 컴퓨터 만들 때 필요한 초전도체. 그 초전도체. 네. 죄송합니다. 초전도체도 이거 안 된다 했는데 계속 가죠. 계속 가기 때문에 가는 놈들은 계속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가는 친구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카카오페이는 오늘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잠깐 주춤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을 못 잡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후에 망했다. 대후회. 잡을 걸 그랬다. 그때 한 2주 전에 오철 저 양반이 말할 때 같이 탔으면은 이미 한 50% 먹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OECD 국가 스테이블 코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 하고 다 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주요국.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고 명명을 하긴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네. 그 움직임이 변동성이 거의 없는 법정 화폐의 1대1 비율로 폐기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미 옛날 옛적에 하고 있는 게 USDT를 하고 있었죠. USDC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도 따라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일본도 해야 된다. 뭐 유럽도 해야 된다.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 법안 올해 중으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미 상원 통과가 된 상태예요. 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유럽이랑 일본은 이미 법안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법안 시행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으로 예정이다. 네. 라고 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언제 하냐? 올해 중으로 반드시 끝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네. 가상자산 기본법
자산기본법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그거를 잡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을 잡았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공약을 한 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2024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2024년 1월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방송 보시는 분들 코인 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코인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도 코인을 하려고 들어가면은 뭐 원화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또 코인 선물이라든지 코인 선물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 큽니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USDT를 통해 가지고 테더로 내 원화를 그걸로 옮긴 다음에 그거에서 또 코인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한데 이미 코인 관련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다 USDT, USDC를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 아마 USDT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이거를 공약을 통과하겠다. 현물 ETF 도입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랩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앵커님한테 네네.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면서. 그랬었나요?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기억력이 잘 안 좋아요. 기억력에 대한 부재가 조금 부재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조금 아쉬운. 좀 아쉽습니다. 어떤 얘기 하셨었죠? 그때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재밌게 이야기한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막 엄청 솔깃하면서. 근데 네. 껍데기는 기억나나? 알맹이가 없다. 알았으면 제가. 네, 자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과거에 세종대왕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생각나시죠? 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우리 자국민에 대한 언어가 없냐? 그쵸. 글이 없다. 왜 우리가 중국어를 갖다가 쓰고 있냐? 한자를 네. 갖다가 쓰고 있냐? 해가지고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십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국이 얼추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달러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예전엔 근본 위제였지만 이제는 달러본 위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달러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 되고 있는데 완전 집중 중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그런 네. 상황에서 네. 달러에 계속 의존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쵸. 우리나라도 핀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달러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 스테이블 코인 공약을 만들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라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네. 뭐 요새 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있지만 다시 또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올 것이 또 뭐냐면은 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미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급등이 나온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야,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거 기본이 2배예요. 와. 기본이 2배. 다날 같은 경우 2,500원 요 정도 라인에 있다가 네. 7,000원까지 갔습니다.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6,000원 이렇게 있다가 33,000원까지 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6배가 올랐습니다. 6배 이상 올랐어요. 이거 네. 보고 야, 그 뭐 미리 사놨었으면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여권 이렇게 여당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은 네. 미리 잡아놓고 했었으면은 아주 행복했을 텐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걸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후발로 가는 녀석을 잡자라고 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후발주자로 크게 올라갈 건데 어떻게 후발로 갈 거냐, 기술력 있냐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사입니다.
유통사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기업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단 2군데 있죠. 2군데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군데가 IT센 글로벌. 이미 6배가 오른 기업입니다. 6배가 이미 오른 기업. 그리고 또 다른 기업.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인 엑스플라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유통망을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플랫폼 OS를 운영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에게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이다. 한마디로 IT센 글로벌이 6배 오른 것처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도 충분히 6배 안 오를 이유가 없다. 큰 슈팅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게 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던 그 마음으로 일단은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뭐 중국에 글만 쓸 것이냐, 우리나라만의 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만의 자주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바로 지금 이제는 화폐에 대해서 우리나라만의 또 어떤 가상화폐 가치를 가진 그런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 시기가 됐고요.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또 달러에 의존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또 원화 가치에 고정이 되어 있는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것을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지난번에 또 이 얘기를 했었는데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만의 AI를 만드는 그런 소버린 AI 관련된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었죠. 이게 또 가상화폐에 관련된 분야로 오면은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떤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도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공략해드리고 일주일 만에 17%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특히나 오늘 장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가 다시 한번 주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IT센 글로벌 뭐 6배 올랐는데 지금 아직 그 정도 못 오른 종목이 있고 IT센 글로벌처럼 6배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다시 한번 공략해 드릴 거고요. 오늘 오히려 하락이 기회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기회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더 많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통신망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사진 찍을 때처럼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종목명, 가격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목도 뭐 6배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오른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 올랐으나 크게 기대치만큼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지금 현재 차트가 슈팅이 한번 나와줬어요. 슈팅이 한번 나와줬으나 다시 한번 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눌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같이 눌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다 전체적으로 눌립니다. 카카오페이 거래 정지되면서 힘이 없는 그런 수급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죠? 2만 원 후반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른 종목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비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을 공략해드렸고, 저희가
2달 전에요. 풍산을 공략해드리면서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지금 방산 관련주가 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풍산은 못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희가 공략해드리고 나서 풍산이 170%가 급등이 나왔죠.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이미 오른 종목 말고요. 더 갈 수 있는 종목 충분히 있습니다. 그 후발주자를 준비를 해봤고 종목명은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만 공개가 될 것이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그냥 정보만 뽑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망 입장문 앞으로 딱 10분 동안만 열려 있으니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야기해봤는데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이 두 번째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도 정말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인데 일단 AI 관련주입니다. 오, 그래요? AI 그리고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AI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 네.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어.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보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일부 1강 종목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 돈이 디지털 지갑에 있을 것이고 이 디지털 지갑 안에 디지털 내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내 지갑 해킹해가지고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피땀 흘려서 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삭삭삭 가져가면은 문제가 네. 되겠죠. 소매치기 그렇기 해가요.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보안은 정말 스테이블 코인의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이런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AI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AI 반도체와 일맥상통하거든요. 또 네. 그런 것들이 관련주로서 변동성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AI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보안이 핵심이다 해가지고 예전부터 제가 뭐 K사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담아가면 좋겠다 했는데 걔는 이제 뭐 만질 수가 없어요. 저기 막 가가지고 굉장히 막 변동성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2배가 올랐었네요. 많이 올랐었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국내 1위입니다. 1위. 어떤 게요? AI 보안 쪽으로 얼굴 인식 기술력이 사실상 예전에는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왜 갑자기 그렇게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 전문가님 그 별명 애늙은이라고 별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전문가님 10년 전에 뭐 엄청 젊으셨잖아요. 예. 어렸죠. 시절. 어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때 10년, 11년, 12년 전쯤에 네네. 그때 당시 누가 제 친구가 아이폰을 사용을 하는데 야 이거 지문인식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핸드폰 요 쬐깐한 거 어떻게 지문이 되냐. 10년 전에는 그게 안 됐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상하네요. 어쨌든 지문 인식이 이게 이 쬐깐한 핸드폰에 어떻게 그게 되겠냐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삼성에서는 화면에다가 지문 인식을 해버려요. 야 그거 보고 이 화면에 어떻게 내 지문을 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나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핸드폰에 손을 댑니까? 그냥 쓱 쳐다만 보면은 풀려버립니다. 저도 홍채 인식이거든요. 그렇죠. 핸드폰 쳐다만 보면은 이미 내 얼굴 인식을 해버려요. 네.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자 삼성 종합기술원이라는 곳에서 2008년도쯤에 그거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누가 하냐? 네네. 다 알려드릴게요. 황영규 대표가 합니다. 다 알려드립니다. 황영규 대표랑 뭐 누구랑 또 같이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만들어요. 그거를 만드는 게 바로 지금 현재 페이스 아이디다.
페이스 아이디가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거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여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분과 이 대표님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기술이 바로 페이스 아이디인데 지금 국내 1위고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6위. 왜 네네. 기술력이 6위냐? 늦게 등록해서 6위일 뿐인 거지 거의 1위와 동일 선상에 있다. 99.99% 얼굴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 얼굴 인식 솔루션을 어디에다가 또 공급을 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금융권. 네네, 그렇죠. 금융권에 내 돈을 딱 위탁해 놓은 곳에 지금 이 기업들이 잘 보관을 하냐. 이 보안을 내 돈을 잘 지켜줄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국내 금융권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70%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한 60여 개의 금융 기업에다가 금융 그 보안 얼굴 인식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따져도 정말 훌륭한데 또 재밌는 게 이 얼굴 인식 보안 솔루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오, 그래요? 이거를 어디다가 파냐? 네. 전 세계에다가 파는데 네. 전 세계 약 3억 5천만 대 카메라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3억 5천만 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굴 인식 사용하는 대다수는 이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정말 대단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뭐 어쩌겠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이 향후 후발주자로서 후발도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으로서 큰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이 기업이 딱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절벽에다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혼자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하나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2분, 3분 정도가 필요한다라고 해요. 이게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될 시에 AI 솔루션을 한번 탑재를 해보자. 실버 AI 솔루션을 탑재를 해보자 해가지고 네. 이 노인분들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신체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AI로 다 계산을 합니다. 네.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부와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를 협력을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한마디로 디지털 트윈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술력들을 만들고 있다. 딱 들어보면 약간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두 번째 부분은 잘 귀에 안 들어오고요. 앞서 말한 그 스테이블 코인 보안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저는 거기에 좀 넘어갔습니다. 오셨나요?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뒷부분은 귀에 안 들어온다. 전 이게 여기에 핵심적으로 혹시 자. 상처받으셨나요? 저 상처 안 받습니다. 뭐 그런 거에는 별로 안 받고. 이 얼굴 자, 인식 그 국내 1위. 국내 1위. 그렇죠. 그게 제일 세계에 한 중요하죠. 3억 5천만 대 카메라 탑재되어 있는 네. 이 기업의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 제가 차트를 왜 이렇게 쭉 당겼냐면 네. 옛날 거부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3년 1월부터 있는 거예요. 2023년 1월, 2월부터 있는 건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이게 한 15,000원 막 이렇게 과거에는 한 3만 대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쭉 빠져서 지금 얼마냐? 3,000원입니다. 10분의 1이 됐어요. 10분의 1이 됐습니다. 3만 원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차트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갭 하락이라든지 갭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갭 하락을 하면은 그 갭을 메꿔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기간을 언제가 될지 몰라요. 아주 오래될 수도 있죠. 저 그런데 왼쪽에 있는 저게 그렇죠. 저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크게 있죠. 그게 바로 네. 11,000원, 만원대의 갭이 우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현재 3,000원대에 있지만 11,000원대까지는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운명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차트상 제가 쭉 땡겨봤을 때 갭을 메꾸지 못한 차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와. 오랫동안 봐왔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원래 한 2,000원대, 1,000원 후반대 샀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 3,000원 이 라인대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쭉쭉쭉 가서 제가 봤을 때 10,000원대까지 한 3배, 4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설득을 당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엄청난 갭이 10,000원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3,000원대. 최소한 저 갭을 메우러 가려면 3배, 4배는 올라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고개를 빼꼼 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저희와 함께 이 종목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급하게 저희 방송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끝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